비가 내렸네요. 새벽 4시 17분경 가보겠습니다. 자, 새벽 시간. 블랙박스 좀 어두워 보이죠? 이렇게까지 어둡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더 잘 보였을 것 같아요. 제한속도 60도로. 아이쿠, 사람. 제한속도 60도로 해서, 예, 저 넓은 길에 여기 보이네요. 예, 차는 저 멀리 있습니다. 근데 몇 미터에서 보이나요? 불과? 여기서 보여요. 요거 10m도 안 돼 보이죠? 실제로 이거보다 더 잘 보였을 것 같아요. 경찰서 가서 1차 조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빗길 제한속도 60도로에서 48로 가고 있었습니다. 왕복 10차로 도로 1차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뒤돌아보고 오는 보행자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발견 즉시 브레이크 밟았지만 1초도 안 부딪혔다. 사고 직후 119 전화하고 CPR 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왔습니다. 12대 중과실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만약에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불박차의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행자 100% 잘못이라는 게 90%, 보행자가 더 잘못했다는 게 10%. 그럴까요? 이렇게 안 보이나요? 빗길이지만 가로등이 있는데. 여러분들 빗길에 하향등 키면은 몇 미터 보이나요? 이렇게 안 보이나요? 지금 차선이 하나밖에 안 보이나요? 차선 몇 개 정도 보여야 될까요? 4개 정도는 보여야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 보인다고요? 사람이 이때 보여요. 이때 왜 흰색 옷을 입었어요? 불과 10m. 이것밖에 안 보이나요? 흰색 옷을 입었는데 너무 어둡지 않나요? 실제로 이거보다 더 밝게 보인 것 같아요. 저는 불박차 잘못이 더 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불박차 잘못이 더 클 수도 있어 보이고요. 물론 왕복 10차로 도로 저렇게 사람이 걸어가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는 보죠 요즘. 예. 또에 따라서 불박차는 더 클 수도 있어 보여요. 보행자 100%를 이겨내는 저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 다음부터 이분하고 저하고 많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많이 다쳐서 그래서 의식이 없어서 만약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많으시대요. 운전자 보험 가입돼 있어요. 볼까요? 운전자 보험, 네, DB에 가입돼 있대요. 2020년도에 가입했대요. 사망 시 1억 원 합의금 나온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는 경찰 조사한 게 아니야. 경찰 조사한 게 안 나와요. 예. 2022년 10월부터 해야 돼요. DB 거는. 왜냐면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작년 10월에 제가 만들었거든요. 한 달에 4만 5천 원 내신대요. 이거는 경찰 조사한 게 있어서는 돈이 안 나와요. 변호사 선임비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도움이 안 되나요? 어머님이 가입하셨는데 지인 통해서 비싼 걸로 하셨나 봐요. 한 달에 4만 5천 원 내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만약에 사망하면은. 근데 지금 무단횡단자가 위독하다고 그럽니다. 만약 무단횡단자가 사망하면 변호사 도움이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무죄 다툼해야 될까요? 아니면 벌금형 노리는 게 맞을까요? 무죄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벌금형 전략이 좋겠네요. 네, 형사 1억 원 나오니까 그걸로 합의하고 그리고 벌금형 해달라고. 그나저나 사망하게 되면 변호사 도움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운전자 보험 변호사 비용 2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언제부터 변호사 도움 받아야 될까요? 변호사 상담은 하셨대요. 아직 변호사 선임하지 않았대요. 자, 이런 사고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절실합니다.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비는 법원에 기소된 후부터 나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경찰 조사 당일부터 나와요. 사망사고, 중대법규 위반 사고, 중상해 사고. 예,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다른 보험사들도 올해 3월부터는 다른 보험사 따로 놨어요. 만일 보행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도움이 절실할 텐데 운전자 보험에서 그게 안 나오는 거죠. 본인 돈으로 운전자 보험에서 2천만 원 나오니까 본인 돈으로 2천만 원 선임해서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했다가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이 무혐의 되면은 한 푼도 안 나와요. 고스란히 본인이 내야 돼요. 월 4만 3천이나 내고 있는 운전자 보험이 실제 사고 시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사고 전에 전혀 생각지 못하셨죠. 네, 아이고 변호사님이 무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거 무지 어렵다고 봐요. 오늘 새벽에 사고장 다시 가봤습니다. 비가 오진 않았지만 사고 난 장소는 다른 장소에 비해서 어두운 것이 맞습니다. 언덕길이고 화단형 중앙분리도 옆이라 더 그렇고요. 반대 차로에서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빗물에 젖은 도로를 비춰서 번져갖고 빛이 번져서 그리고 1, 2차로 흰색 점선을 따라 보행하는 보행자를 그 차선과 구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맨발로 걷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무죄받기 힘들 거라는 건가요? 그럼 벌금형 노리는 게 나을까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2차 경찰 조사에서도 변호사 비용 지원이 안 되고 변호사 크게 하는 일이 없다면 혼자 준비해서 진술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나마 변호사님께서 나중에 기소되면은 기소돼야만 나오는 거예요. 옛날 거라서. 그럼 운전자 보험 범위 내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형사비금이랑 벌금, 변호사 비용 모두 보험 처리된다고 하면 이거 보험료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사고 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잠도 거의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지옥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행자분 제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무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안 보였으면 무죄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더 밝아 보여서 그래서 무죄가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무죄 주장하시면서 검찰에서 형사 합의 후 차선책으로 벌금형도 기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할 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사건이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이렇게요. 내가 가고 있는데 보행자 이렇게 걷다가 화단 중앙분리돼 있고 새벽 4시 빗길 왕복 10차로 이렇게 여기를 따라 걷다가 쭉 그래서 흰색 점선 위에서 잘 안 보였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영상 새벽 4시 17분경 가는데 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자, 3월 마지막 방송 있죠? 자, 오늘 숙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차가 멀리 있어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 윙디에서 윙디 스폰서권. 네. 여기 흰색 점선 차선에서 쪽에서 걷다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더. 근데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니까 어두웠다. 본인은 어두운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요. 제3자가 보면 이렇게 안 보이지 않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본인은 안 보인다고 그래요. 보세요. 어둡잖아요. 근데 막상 제3자가 보면 보이는데? 적어도 30m 이상 거리에서 한 40m에서 신옷을 입었기 때문에 보였을 것 같아요. 자, 경찰이 자동차 EDR 기록 내놓으라 그래요. 속도 분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대요. 차대에서 방금 사망했다고. 이런. 사고가 언제였어요? 사고가 9월 30일. 9월 30일인데 10월 6일 날 일주일 만에. 경찰 조사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2차로 흰색 점선을 따라서 가다가 2차로 들어왔기 때문에 옷하고 그 차선하고 헷갈려서 안 보였다. 또 반대편 헤드라이트 불빛이랑 또 도로에 빛이 반사돼서 안 보였다. 이걸 얘기하라고 하는데 변호사님께서 같이 가야 될까요? 근데 반대편 차가 멀리 있어요. 바로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요. 멀리 있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떻습니까? 사망했대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투표 시작. 유죄가 88%, 무죄가 12%입니다.
저는 무죄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이고 사망했군요. 말씀하신 내용이 포인트입니다. 흰색 차선 위에서 갑자기 들어서 잘 안 보였다. 예,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맞은편에 차량 불빛, 그다음에 빛 번짐. 근데 불박 영상 실제보다 다소 어두워 보여요. 다소가 아니라 많이 어두워 보여요. 무혐의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유족들과의 형사비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이제 어차피 법원에 기소될 거, 제가 볼 때 법원에 기소될 거 거의 100%로 보여집니다. 아니 99%, 아니 97%. 어차피 변호사 선임비 나올 거예요. 만약에 무죄가 무혐의 가능성 높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이거 변호사 처음부터 선임해서 형사비에서 벌금형 노리시면서 그러면서 네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선임하세요 그랬어요. 어차피 돈 나올 거니까. 지금 안 나오고 좀 나중에 나올 거니까. 50일이 지났어요. 그로부터. 방금 2차 조사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 라이브 방송만 보고 짤방은 못 봤네요. 아니 짤방 제가 이거 두 번 방송했을걸요 아마? 방송 2번 했을 거예요. 10월 5일 날 생방송 한번 했고요. 그래서 2만 37에 있었고요. 10월 8일 날 사망했다 해서 또 한 번 방송했어요. 2만 97. 예. 근데 두 번째 거는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할 때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본인 방송 본인이 좀 보셔야 되는데 설령 못 보셨다 하더라도 제가 답변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이고 변호사님 짤방을 못 봤네요. 근데 저 혼자 2차 조사 마치고 왔습니다. 아 점선수 흰색 선 위에 가고 있었다. 반대편 라이트 불빛 도로가 젖어 있었다. 가로등이 가로색 아래서 불빛이 막혀 있었다. 강조해서. 근데 가로등이 높아요. 그리고 1차로 쪽이기 때문에 빛이 비칩니다. 본인에게는 안 보이지만 가면 객관적으로는 이거보다 밝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법원 판례 차도 신뢰 원칙, 이례적인 상황. 이런 거는 이례적인 원칙, 신뢰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좌회전 딱 해도 사람이 누워있다든가 우회전 딱 해도 사람이 누워있다든가 이런 경우죠. 또는 내가 정상대로 가는데 좌회전 대기 중인 차 앞으로 사람이 퍽 튀어들었다든가.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열심히 찾으셨지만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와 다른 상황일 거예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속 76으로 나왔대요. 아, 그런데 62도로에서 20으로 가서 20분 감소가 48이잖아요. 그때 28.5m가 정지거리인데 제 차는 25m 나와서 회피 가능성 없다고 나왔대요. 예. 유족 측은 벌써 변호사 선임했대요. 현장이 실제보다 더 밝았다, 블랙박스보다 밝다는 자료 제출했대요.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더 밝게 나옵니다. 블랙박스는 더 어둡게 나오고요. 이게 다음 주 검찰로 넘긴다는데, 네, 검찰에서 기소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운전자본이 지원되지 않아 혼자서 경찰 조사 마쳤고요. 지인을 통해 아는 변호사 선임을 해놨는데 얼굴도 못 봤습니다. 유족과 합의도 안 됐고요. 일찍 유튜브를 봤으면 변호사님 맡기는 게 나올 뻔했네요. 다른 변호사 선임했는데 혹시 중간에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네요. 한 달 넘게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약도 먹고 했는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 너무 걱정입니다. 댓글이라도 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이게 11월 24일로 올리셨고요. 10월 6일 날 밤에 아이고 사망하셨군요. 변호사 처음부터 선임해서 대응하세요라고 했는데 짤방은 안 보셨더니 이건 보셨어야지. 제가 네, 근데 다른 변호사 선임하셨대요. 이미 변호사 선임비까지 지급하셨으면 그 변호사 도움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난번 방송 때 저희 사람이 도와드릴 수 있다고 했었는데 다른 변호사 선임 했으니까 이제 그 변호사님한테 계속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님은 앞으로 어떻게 변호하시겠다고 하시나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발급이 안 돼서 아직까지 송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네요. 예, 속도가 제 생각보다 높은데 제 감정 맡겨야 될까요? 지금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 변호사님과 만나서 몇 분 동안 상담하셨나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라 그러나요? 선임비 얼마 약정했고 얼마 줬나요? 여기서 그리고 시속 48로 달렸을 때 정지거리 28.5m인데 차도 보행자 처음 보였을 때 25m이기 때문에 회피 가능성이 적다라는 건가요? 그렇게 나왔어도 조사관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거라고 하지 않던가요? 글쎄요, 25m에서 보였을까요? 요건 제가
분석서를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못 만났고요. 사무장하고만 상담했습니다. 30분 정도 얘기했습니다. 속도 감정이 나오기 전에 앞으로 기소되면 피해자랑 합의하고 그래서 합의서 받아서 처벌 불원서 받아서 재판 진행한다고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거 국선 변호사도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 기소되면 합의하고 그리고 기소되면 합의하고 그리고 처벌 원치 않는 받아서 그렇게 진행할 거래요. 선임비는 보험사에서 지원되는 2천만 원. 그것을 법원에 기소되면 돈 나오는 그거 주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지급한 거 없습니다. 처음 보였을 때 25m라서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어차피 기소할 거고요. 검사도 기소할 겁니다. 그 변호사 사무실이 도움된 게 일이라도 있었나요? 지금 이분은 거리, 마찰계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지금 이거요. 이게 F가 0.6 이상에 이런 거는 물리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저도 이런 거 안 봐요.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죄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벌금형 전략이 좋겠네요. 라고 10월 2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나저나 사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10월 6일 날 무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무죄가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 10월 6일 날 아이고 사망했군요. 예. 무혐의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합의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변호사님에서 다 대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번에 걸쳐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렸는데 그런데 변호사 아닌 사무장하고 상담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나중에 기소되면 합의합시다. 그걸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런 식이라면 변호사가 왜 필요한가요? 여기 제가 댓글로도 설명드리고 유튜브에 설명드렸는데 무혐의 만만치 않아 보니까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도움 받으시라 그랬는데 제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길을 알려드렸고 그런데 지인이 얘기하는 변호사 만나서 거기서 그 지인 변호사 만난 것도 아니고 사무장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거기다 선임 계약도 하고 저한테 의견 주세요. 제가 뭘 말씀드려야 될까요? 저는 변호사님한테 맡기고 싶었습니다. 아는 친척 지인을 통해서 변호사를 먼저 알아보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계약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얘기 들을 때는 경찰 단계부터 도움을 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주고 있어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운전자 보험에서 안 나오니까 기소되면 맡아주신다. 이건 처음에 지금 이분이 이제 무혐의가 나온다면 만약에 무혐의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무혐의 안 나올 것 같다. 예. 그리고 제가 그렇게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할 때는 제가 어떤 마음이었느냐. 본인 돈 500만 원 먼저 준비하세요. 만약에 저한테 오셨으면은 그랬다가 무혐의 나오면은 500만 원 끝낼게요. 그리고 저는 초기 대응 플랜이 아닌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본인 돈 500만 원 날라갔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무혐의 어려워요. 제가 볼 땐. 그럼 어차피 기소되면 변호사님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한테 도움 청하시면 제가 도와드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분은 그냥 아는 분이 추천하는 분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급해서 지인이 추천한 변호사 찾아간 겁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받고 자꾸 댓글을 남기게 되네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많은 글을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변호사님한테 계속 맡기셔야죠. 기소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죠. 기다리다 다음에 합의하고 1억 원 갖고 안 되니까 돈 더 내라 그러면 아이고 합의만 해와. 합의만 오면 내가 당신 집행유예 받아줄게. 그러면 내 돈 한 2천만 원 더 해야 될까요? 그렇게 그 변호사님한테 맡기셔야죠. 저한테 많은 분들이 진짜 답답해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길을 다 알려드려요. 근데 막상 보면 마지막에는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글쎄요, 엉뚱하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요. 이 사건 제가 맡으면 어떡할까요? 우선 첫째,
아마 본인이 우선 약식 기소된 다음에 약식 명령에 정식 재판 청구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비가 나오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다 그러면 약식 명령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 청구에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비 나온다 그러면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검찰당에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운전자본에서 나오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그래서 검사한테 약식 기소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럼 벌금형은 확정되잖아요.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본인이 진짜 안 보였다. 그럼 무죄 다툼하려면 벌금형이 확보된 상태에서 무죄 다툼해야 돼요. 지금 변호사님은 만나보지도 못한 변호사님은 기소된 다음에 합의하자. 정식 기소되면은 실형이냐 집행유예 벌금형이냐 무죄냐 넷 중에 하나예요. 기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니죠. 검찰에서 형사 조정해달라고 그랬고 합의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무혐의도 주장을 해야죠. 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잘 보였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꼼꼼한 밤에 새벽 4시 17분에 저기 무단횡단에 있을 거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형사비 된 상태에서 이거 무혐의 판단 받고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검사가 무혐의가 안 되더라도 약식 기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벌금형이 이분이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그럼 벌금형 쪽으로 노력해야 될까요? 무혐의 안 되면? 지금 그 변호사님, 지금 선임한 그 변호사님 믿고 있으면은 집행유예냐 벌금형이냐? 네, 집행유예는 될 거예요. 합의할 거니까. 안 되면 공탁 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노선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저는 이분께 이 정도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분이 그 변호사님, 그 변호사님 돈도 하나도 안 드렸어요. 저 변호사님께 도와주세요. 저 이미 믿음을 갖고 와야죠. 그리고 제가 답변 드린 거를 제대로 읽지도 않으시고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2번이나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보시고 그리고 방송 못 봤어요. 그러면 어쩌라고요. 다만 지금 맡고 계신 그 변호사님께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검찰에서 합의하고 그리고 약식 기소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식 재판 청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건에서도 이분 한 달에 43,000원인가 내신다는데요. 운전자 보험 현재까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 측에서 유족들이 1억 원 갖고 안 돼, 더 내놔. 근데 그렇게 답답해질 수 있어요. 요즘 다른 사람들은 다 2억 원이잖아. 근데 왜 당신이 1억이야?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 운전자 보험은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우선 형사비금 2억 원까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는 사망사고, 중대법규 위반, 중상해사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지원되는 법원에 기소된 후에 지원되는 변호사 선임비는 이분처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도움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요. 그리고 만약에 검찰에서 무혐의 되면 한 푼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초기 대응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분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되시고요. 네. 무죄는 어렵겠지만은 벌금형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 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